안녕하세요. 인문학 글쓰기 정부님 강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8번째 경험을 담은 글쓰기예요. 네, 이 과정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예, 국어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경험을 담은 글쓰기. 자, 여러분들 살아오신 경험이 정말 많죠? 네. 여기서 뭐 60평생, 또 70평생, 또 어떤 분은 80평생 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중에서 딱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담은 글쓰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건지, 그죠? 내용을 선정하자.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네. 선생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구체적인 장소, 시간, 물건 등을 생각해봐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장소다. 아, 내가 살았던 개울가, 그리고 물레방앗간, 또 뒷산, 그죠? 또는 내가 있던 시골의 그 조그만 극장, 예, 그런 것도 되겠죠. 그 얼마 전에 영화 국도극장이라고 있던데 서울에 국도극장 있었잖아요. 저는 그 국도극장인가 하고 봤더니 저기 저 시골에 있는 그죠 국도극장이더라고요. 그 극장의 그 추억과 또 지금의 모습, 그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1960년대 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다. 1959년의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웠던 사건, 또는 정말 행복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해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도 된다고 했죠. 네, 아버지가 주신 시계, 그죠? 또는 엄마가 주신 목걸이, 아버지가 떠나면서 남기고 가신 틀니,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거와 얽힌 그 추억을 한번 찾아서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우리 집에 있던 아궁이, 자전거, 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바닷가 출신인데요. 어릴 때 그 바닷가를 많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전거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전거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아버지가 이제 어린이날 기념으로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숙제하고 바로 이제 자전거 타고 바닷가로 가는 거죠. 바닷가로 갔다가 왔다가 6학년 때까지 계속 그 자전거를 탔어요. 예.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자전거가 저희 키에 안 맞고 또 이제 너무 구형이 돼 버렸죠, 자전거가. 그래서 그 자전거 얽힌 추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옛날에 저희 오빠들이 연 날리기를 많이 했는데 집에서 막 연을 만들고 또 그 연줄에다가 유리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느라고 옥상에서 막 유리병을 깨고 막 돌로 이렇게 가루로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그 연줄에다가 본드를 입혀가지고 막 유리가루를 묻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연 날리고 동네 그 연싸움하고 그 연이 떨어지면 연 주러 가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글을 한번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지에 실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건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 그걸 중심으로 해도 되는 거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분꽃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벼락이 치면 그죠? 막 있었던 일, 뭐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올케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올케가 많이 돌봐줬다는 게 너무나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특별하잖아요. 보통 올케와 신우는 사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고 다정했고 돌봐줬다 해서 그것에 얽힌 추억을 한번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과제를 던져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물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죠?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내용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용을 선정했으면 이제 내용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내용을 구성하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구성할 때 일단 그럼 나는 자전거에 대해서 쓸 거야. 그러면 이 자전거를 어떤 형식으로 쓸까? 자전거를 사주신 아빠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써볼까? 아니면 일기식으로 써볼까? 한번 형식을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성으로 쓸까?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현재 지금 나를 이렇고 과거에 무엇이 떠오른다 이렇게 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쓸 것이냐 역순행적 구성으로 쓸 것이냐 이랬잖아요. 자, 시간적으로 쓰는 거를 순행적 구성이라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그죠? 순행한다, 그죠? 근데 요거와 반대되는 의미는 역순행이에요. 역순행. 우리 TV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춘향이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몽룡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이몽룡을 만났을 때가 강활로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몽룡이랑 만나서 막 손잡고 놀 때 그걸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옥에 갇힌 춘향이는 현재지만 과거에 놀았던 것은 그죠?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럼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을 역순행이라고 해요. 역순행. 유턴하는 거죠. 역순행.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쓸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1960년대부터 쓸까? 그리고 지금으로 쓸까?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사실 다 떠나서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처음, 중간, 끝. 그쵸? 처음, 중간, 끝. 그런 스타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하기. 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뭘 써야 되는지를 알겠는데요. 어떻게 글을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처럼 경험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얽힌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쵸? 덧붙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자,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할 때 이제 감동을 주는 우리 글쓰기니까 감동을 주는 글도 되고 경험을 담은 글쓰기니까 경험이니까 누군가 한 말, 그죠?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런 말 주고받는 거 이걸 대화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화글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글이 되게 생동감이 있어요. 역동적으로 되죠. 그죠? 계속 나는 하였다, 그랬다, 뭐 그랬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만 나열하다 보면 글이
예, 심심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에게 너 참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대학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마루에 걸터 앉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마루에 걸터 앉지 마라. 이렇게 따옴표하고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좀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해 보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죠? 경험을 잘 해서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쳐쓰기. 자, 이 고쳐쓰기는 그쵸? 한번 다 쓰시고 나서 그죠? 다 쓰시고 나서 자 쓸 때 앞에 주어하고 제일 앞에 오는 주인공만 하고 제일 끝에 오는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 이가 잘 머리와 꼬리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잘 호응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라고 했죠. 그래서 또 난 자전거에 대해서 쓰는데 자전거 말고 또 자꾸 다른 또 사건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해야 되겠다. 이건 다음에 써야지 하고 일단은 그거를 다른 데 뒀다가 그죠? 또 따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문맥이나 문장 호응, 띄어쓰기 등을 고려하여 고쳤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담은 글쓰기를 할 것이면 자 내용을 일단 선정. 나는 자전거에 대해서 쓸 것이다. 자 내용 구성을 나는 아예 내가 10살 때였다. 나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다. 아버지가 따옴표 이것 봐라 이러면서 와 내가 바라던 자전거네요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따옴표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표현하기 그죠? 그때 아버지가 사주신 자전거로 나는 매일 바닷가로 갔다. 갈매기를 만나고 또 물 위에 둥둥 뜬 물고기도 보고 만지고 그리고 바다 그 모래를 싣고 가는 배도 보고 또 우리 고향에 오는 또 손님들도 보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는 매일 바다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론인데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직접 써보기 그죠? 자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정채봉의 별명을 찾아서예요. 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누구에게나 별명 한두 개씩은 있을 것이다. 본인에게 기분 나쁜 것도 있을 테고 본인이 긍정할 만한 것도 있을 것이다. 개 중에는 자신의 특성으로 얻어진 것도 있을 테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생겨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별명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이미지와 너무도 잘 들어맞아 우리한테 웃음과 추억을 간직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 시절로 내려갈수록 별명에 얽힌 사연은 재미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별명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죠. 그죠? 별명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실어요. 근데 여러분은 앞에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격적으로 바로 경험이 들어가도 돼요. 자, 정채봉 씨가 쓴 거 볼게요. 초등학교 시절에 심한 개구쟁이였던 나는 별명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자, 여기부터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앞에 위에 글을 생략해도 돼요. 그쵸? 그 중 하나가 지각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정채봉 씨는 자기 별명을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지각대장도 있고, 자기는 오줌 싸개였고, 그 다음 또 자기는 꿈쟁이였대요. 꿈이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다 여기 유인물에 다 실지는 않고 첫 번째 별명이 왜 생겼는지 이것만 실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밑에 대학을 볼게요. 혹시 댁에서 저 녀석의 아침밥을 늦게 먹여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지요. 저놈 때문에 오히려 아침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할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언젠가 내 사촌을 시켜 내 뒤를 밝게 해서 들었던 것을 얘기했다. 집을 나서서 곧장 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장다리꽃이 핀 남의 텃밭에 가서 쫑알거리고 죽순이 올라오는 대밭에 가서 쫑알거리고 심지어는 개구멍 앞에서 민들레꽃을 들고 한나절을 떠납니다. 나는 도저히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걔가 꽃을 쫓아 그만 달려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파란 만년필 꽁무니로 책상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말했다. 저 보십시오.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해서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오늘 자연 시간에는 느닷없이 올챙이는 어디로 오줌을 누느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전 녀석을 제 삼촌 손에 맡겨서 보내겠습니다. 당분간이 아닙니다. 길이 들 때까지 누가 좀 보호해 줘야겠습니다. 보호라? 나는 그 뜻을 몰라서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녀석아, 네가 하도 엉망이니 삼촌이 널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여. 그렇다면 할아버지, 내가 삼촌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뭐라고? 삼촌이 밤마다 어디를 나다니는지 알아요? 방죽에서 현인의 고모를 만나서 점점점점. 이때 할아버지는 킁킁킁 기침을 해서 내 말을 막았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직접 내가 꼼짝 못하게 손목을 잡고 학교로 데리고 다녔다. 나는 그때부터 묶여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았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채봉 선생님이 별명이 지각대장이었죠. 왜 학교에 늦는지, 그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갔는데 온종일 들판을 싸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이 식물도 보고 저 식물도 보고 저 곤충도 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사실은 참 호기심 있는 좋은 질문인데 선생님은 학습 과정에 맞춰서 수학을 하고, 그죠? 과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정한 과정과 맞춘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학습 내용과 관계없는 그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기가 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네. 지각대장, 왜 지각대장인 건지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네. 효과적으로 표현했어요.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나눈 대화, 할아버지와 내가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네, 지각대장의 별명을 가진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별명을 찾아서, 만약에 별명이 하나였다면 지각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채봉 씨의 별명을 3가지를 보여준다고 했죠. 네. 선생님,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보여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는데요. 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각대장인 이유만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알고 싶으신 분은 예, 따로 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